NFT를 기반으로 뛰어드는 팬덤 플랫폼이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펜테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가슴 떨리는 단어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요새 주식 어떤 게 같아요? 메타버스. 이름만 붙으면 날아가잖아요. 또 뭐가 있죠? 세상에 NC소프트가 상한가 쳤어요. 그 비싼 게. 이게 왜 그러겠어요? 가슴 떨리는 이 단어 두 개를 조합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지 제가 또 혼자 안 알아본 게 아니라 전인국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NFT랑 메타버스를 살짝 연결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NFT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NFT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 불가 근데 솔직히 NFT에 대해서는 유진투자증권에 나온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대체 큰 그림이 뭐야?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도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NFT 다 알아서 뭐해? 훈민정 회례본 외워서 뭐합니까? 돈 벌어야죠. 그렇죠. 네, 돈 버는 이야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설레는데 그러면은 NFT 관련 종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요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NFT를 수상하게 생각했던 건 제가 3월 달부터예요. 예전에 미국의 탁궁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탁궁이요? 탁궁. 이름 귀엽다. 그 홍콩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 이게 미국의 아멕스인가에 거래가 돼요. 미술을 경매하는데 이걸 NFT를 도입하겠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게 수십 배가 올랐었거든요. 그거 진짜 뭐 NFT랑 붙으면 엄청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NFT가 한참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제 NFT를 물어봤는데 그때 결론은 제가 물어봐도 NFT가 뭐야? 라는 질문이 오히려 다시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그때는 약간 실체도 없고 모르는. 아무도 모르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실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서서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코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뭐야 이러다가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뭐 투자한다, 준비한다 이러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도 나왔을 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림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 플로우를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메타버스랑 NFT랑 정확히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SNS 같은 형태가 있어요.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가상현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 로블록스 같은 경우 이제 순수하게 가상이죠.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물리현실이라 그래서 똑같이 지구를 복사해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고 현실과 이 가상이 분리가 안 되는 느낌이 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글 어스에서는 그동안 지도 보면 맛집 나오고 사진 나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NFT를 여기를 사시겠습니까? 라는 거래 버튼이 나오기 시작하면 구글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관광지에 가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되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거래가 되는 게 주로 NFT로 이제 해서 거래가 많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광화문을 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어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관광지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되고 있고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때 3월 달에 투자하시죠라고 할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치.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해운대가 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서 부루마블도 아니고. 딱 부루마블인데. 근데 그게 거래가 되고 판이 커지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업의 시작은 어이가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돼 하다가 되네 하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그때 투자할 걸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가상현실인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기업을 변경했잖아요. 완전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메타버스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겠다. 미래 산업이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왜 가야 되는가 기업들이. 그 이유를 보면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죠? 지금의 플랫폼의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구글?
그쵸? 아니면 이제 OS를 가지고 있는 애플도. 애플. 네, 애플, 구글이 플랫폼의 최강자고,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가 이제 나가. 이제 그래서 페이스북이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그럼 땅을 사버리자. 다음 먹거리는 결국 땅 아니냐. 너들도 어차피 신도시로 넘어갈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다음 플랫폼은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올인했다라는 거죠. 플랫폼 선점하겠다. 네. 근데 기존의 플랫폼들이 이제 구글이랑 애플로 어느 정도 다 굳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회사 다음으로 먹거리가 안 나와요. 다음 먹거리를 도전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로블록스가 보여줬고 그렇죠. 제페토가 보여줬으니까 이거 되겠다. 게임도 플랫폼이구나. 그렇지. 게임 플랫폼 안에서는 어쨌든 구글과 애플에서 자유롭죠. 그렇죠. 뭐 검색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시장을 먹자. 그러면 이제 게임이라던가 엔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쇼핑으로 갈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교육까지를 간다 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럼 이 메타버스가 커지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메타버스답게 돈도 우리 현찰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 이제 보통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나서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전을 하시겠습니까? 뭐 환율하고 환전 수수료 하면 짜증나잖아요. 머리 아파. 예. 그 나라의 돈으로 주는 거죠. 이 가상세계의 돈으로. 그럼 바꿔라. 그래서 돌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블록스의 로벅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하니까 솔직히 어느 나라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슈퍼챗이 원샷이 가끔씩 터져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막 홍콩 달러 걸 때도 있고 호주 달러가 나올 때도 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되는데 이제 그걸 다 일원화시키고 거래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전 수수료가 들지 않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제도권, 은행이라던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디지털의 힘이 강해지면서 가상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판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게 보니까 메타버스가 그럼 종류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교육, 게임, 뭐 콘텐츠, 가상현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지구를 똑같이 복사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저희가 그걸 다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대세 몇 개만 살아남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접목하기 좋은 게 게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NFT라는 게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게임에서도 보면은 아이템도 희소성이 있는 아이템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게임에다가 NFT를 붙이고 거래를 했을 때 괜찮다 보는 거고. 예전에 혹시 PC방 게임 하실 때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아이템 다 떨궈놓고 옆에 친구가 먹고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바람의 나라나 아니면 리니지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는 스타크래프트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서. 아이템이 없은 거. 아이템이 없었어. 그런데 그런 아이템에다가 대체불가 토큰을 박아놓고 하면은 아무래도 걱정이 없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위메이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었거든요. 예, 우선 기세 싸움이에요. 먼저 선점효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막 서로 지금 다 막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시기상조하게 빨리 올랐다 생각해요. 오히려 먼저 올랐다. 판이 갑자기 확 생긴 거잖아요.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뭔가 실제로 보여주는 상태로 게임과 NFT가 거래가 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우선은 발표나 계획들 그리고 이제 게임 초창기 몇 개들이 나온 상태에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거 대비는 좀 과하다 생각을 좀 하고 한 번 정도 다시 관심이 좀 사그라들면서 수그러들지 않을까. 3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는 형식으로 메타버스 게임이든 NFT든 이런 게 나올 때 그때 주가가 이제 다시 연동돼서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지금은 거품이 살짝 있고 그게 꺼진 다음에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NC소프트가 상한가 갔던 이유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게임주들은 지금 다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NC소프트만 할인된 상태잖아요. 저평가가 많이 됐었다고 보이죠. 예, 실제로 뭐 욕을 많이 먹지만 욕을 먹어도 돈은 잘 벌어요. 리니지 진짜. 예, 게임 접속도 되게 잘 되고. 맞아요. 뭐 어쨌든 돈을 잘 버는 게임이 됐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돈만 잘 벌면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 대비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됐다라 보는데 거기서 NFT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큰 대장주가 NFT를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식 선언이라 봐야 되겠죠. 메타버스를 공식화한 메타가 생긴 것처럼 예. NC소프트 약간 그런 선봉장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다른 형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돈을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실제 본인의 어떤 삶을 기록하는 트래킹으로 추적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싸이월드 보시면 돼요. 좀 싸이월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기 뭐라 해야 될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올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자기 룸이 있어요. 미니미 룸이 있고 여기에 뭐 아이템을 사서 꾸미고 캐릭터에 돈을 쓰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대체 이걸 왜 해라고 했는데 했어요. 맞아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 제페토 나왔을 때도 뭐 명품으로 옷을 사고 하는데 이걸 왜 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요. 맞아. 나를 꾸민다고 하지만 아바타를 나를 동일시라 생각하면 이 아바타도 좀 꾸며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애완동물도 키우고 이제 다마고찌도 키우고 하면서 막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는 것처럼 충분히 저는 이 가상세계에서 아바타 뭐 아니 메타버스 캐릭터한테 분명히 돈을 많이 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에 돈 쓰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저도 그랬는데 로블록스인가요? 거기 굿즈도 와서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막 실제로 팔더라고요. 잘 팔려요. 이거 보면은 진짜 저희가 세대에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악한 대로는 2028년에 메타버스 시장이 1000조 정도 될 거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지금 구글 시가총액이 1200조고 1200조. 애플이 지금 3000조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다음 타겟을 잡으려면 이 메타버스 시장을 독점해야지만 승부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것 같아요. NFT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까지 했는데 용어가 좀 색다르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용어 정리 살짝만 해주실까요? 그래 볼까요? 우선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 핵심 기술이에요. 다수의 거래 내역을 다 파악해서 블록으로 구성한다. 이런 단어예요. 분산하고 저장한다. 우리 뭐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맨날 비트코인 왜 투자하니? 그런 블록체인 단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추적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박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암호화폐다. 화폐인데 암호화된 화폐다. 라고 볼 수 있고 토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랫폼. 다른 플랫폼 위에 코인 위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거예요. 토큰 하면은 이 코인으로 결국은 교환을 해서 코인을 다시 현금화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한번 거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NFT라는 것도 결국은 토큰이에요. 그렇죠. 토큰은 토큰인데 대체 불가 토큰이다. 희소성이 있는 토큰이다. 이렇게 돼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개념으로 되고 결국 내가 NFT를 거래하려면 현찰을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NFT로 이제 토큰을 주고 거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암호화폐로 전환, 그러니까 코인으로 전환해서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구조가 발생하죠. 코인 같은 경우를 게임에서 바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 문제도 좀 껴있고요. 내년부터 코인은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20% 부과를 하는데 NFT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규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게임 회사든 여기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나 은행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NFT나 NFT 뭐 관련주나 전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아주 중구난방 춘추 전국시대가 벌어집니다. 누가 대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누가 대장이 될지 뭐 알 수 아예 없는 상태고 이제 그런 때는 뭐냐면 다 올라요. 이러다가 한번 꺼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몇몇에 살아남는 애들로 추려지고 나머지들은 이제 슬슬슬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예전에 좀 삼국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제 자기 땅에서 나왔다가 하나씩 이제 형장의 이슬로 다 나가면서 살아남는 몇 명이 있고 이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살아남으면서 NFT 천하를 독점하겠죠. 이제 그게 누가 될 거냐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순추전국 시대에서 이제 삼국지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닷컴 버블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이버랑 다음이 살아남았고 그렇죠. 나머지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엔 다 올랐어요. 너무 이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정리되는 와중에 아직 수익화가 제대로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한창 비수기를 또 겪다가 어느 정도 살아남은 애들 위주로 시장 점유율이 확 커지면서 그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NFT에 투자할 때는 그냥 오른다고 다 투자한다기보다는 좀 시간의 텀을 천천히 두고 가장 살아남기 좋은 애들 누가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까 그거 위주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관점에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지금 워낙 초창기니까 사실은 무작정 투자를 하면은 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차기가 확률이 높잖아요. 예. 저희 돈 다 벌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는 이 메타버스 시장이 그래픽이 좀 아직 많이 떨어져요. 그래픽 기술이 좀 더 올라와야지만 현실과 구분이 좀 안 되는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적절한 투자 시점은 그래픽이 좀 많이 현실화됐을 때 이제 가상과 이게 구분이 거의 오 이제 진짜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정말 돈을 쓰고 싶거든요. 그쵸. 네, 지금은 내가 아까 뭐 구찌 옷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20만 원에 샀다라고 하지만 정말 현실과 분간이 안 갈 때쯤 되면은 1000만 원 주고도 충분히 사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NFT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그때부터 메타버스도 좀 기선을 잡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사업 초창기 저희가 투자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메타버스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삼국지로 생각하자면 저는 이제 위나라가 될 만한 게 이 게임이 가장 강력할 거다라 봐요. NFT와 게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메타버스에서 게임 플랫폼을 가진 곳들 여기가 NFT를 씌웠을 때 엄청난 거래가 일어날 거다. 저는 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닌저 씨라 불리시는 분들이 뭐 검 하나를 억 단위를 주고 사고 집행검 8강인가?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근데 그게 거래가 되고 NC는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다 이해될 때 투자하면은 끝까지 못하는 것도 가끔 나오긴 해요. 맞아요. 어쨌든 돈을 벌면 하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게임이 가장 강력하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현질하게 만드는 그게 있잖아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성주가 되면은 기업만큼 돈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플레이 언을 최초부터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NFT 돈 되겠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지금 그 슈퍼개미가 누구냐 3천억 넘게 매수한 누구냐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리니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돈 될 수도 있다라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 봐요. 진짜 순수하게. 예.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팬덤이요. 여기는 그냥 오나라쯤 되겠네요. 이제 초나 남았는데 팬덤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유튜브 랭커 우리나라 1위가요. 개인이 아닙니다. 블랙핑크. 사랑합니다. 2위, 3위가 이제 BTS, 하이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독자가 6,600만 명이 나와요. 대한민국 인구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느낀 거죠. 이 팬덤은 진짜 무시 못하겠다. 그래서 이 팬덤이 붙었을 때 NFT가 적용되면 우리 오빠의 특별 디지털 자산 애장품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충분히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겠다. 그렇죠. 뭐 NFT가 3월달 초창기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본을 만든 다음에 NFT 디지털화한 다음에 원본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은 없어. 이 디지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야. NFT 쏘는 거죠. 그러면 이 NFT를 기반으로 뛰어드는 플랫폼, 이게 팬덤 플랫폼이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브가 굉장히 이 시장을 장악하기 가까워요. 네, 그래서 NFT 주가가 오를 때부터 하이브 주가가 같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같이 갔었죠. 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 보시면은 투자자라고 하면 나는 하이브 말고 다른 애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투자해도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카카오가 최근에 엔터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조금씩 계속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카카오도 아마 천천히 준비하는 것 같다. 지금 메타버스랑 NFT 시장을 보면은 게임 회사 빼고 나머지 회사들 구글, 애플, 뭐 이제 카카오 이런 데 보면 먼저 안 뛰어들어요. 그냥 우선 달려봐. 한번 해봐. 보고 있을게. 어디가 잘못되나 보자. 그러니까 쇼트트랙으로 치면 우리나라 한국형 쇼트트랙을 타고 있는 거예요. 꼴찌에서 서서히 보면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얘는 인코스가 강하고 아웃코스가 강하고 다 지켜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아웃코스로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 타이밍을 잰다라 봐요. 그래서 오히려 오르지 않은 애들 중에서 알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카카오가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을 했죠. 카카오 게임즈도 가지고 있고 엔터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위나라와 오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국 통일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나라는 교육 시장이라 생각을 해요. 교육.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NFT 발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NFT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관련 회사들이랑 합작 회사도 만들고 지금 인수합병도 하고 계속 뭔가를 맞춰나가고 있어요. 교육 시장이 될 거라 봐요.
처음에는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 NFT를 결국은 게임 시장이든 팬덤 시장이든 간에 소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소비가 더 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NFT를 공급해주는 애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통을 돌리려면. 그러면 어떤 메타버스냐면은 교육 메타버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시장에서 강의를 들으면 NFT를 채굴할 수 있어요. NFT가 나와요. 그러면 이 NFT를 가지고 게임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부모님 입장이라고 하면은 빨리 공부해라. 역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할 때마다 보상이 NFT로 보상이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가 재밌어지죠. 그럼 공부할 때마다 약간 돈 버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뭐 나중에 진짜 이거 뭐 상상이겠지만 뭐 무크로 수업을 하든 뭐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조별과제 1등한 저한테는 NFT를 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겠는데.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교육이라는 게 제가 무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교육 시장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하버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보상이나 수단도 단순하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NFT라던가 코인 베이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으니까 교육에서 뭔가 뿌려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소비자라면 공급하는 것도 가져야 되니까 제가 카카오라면 교육회사도 인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과 소비가 다 맞물리는 생태계가 돌아가겠죠. 카카오 에듀 이런 걸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야나두랑 카카오 퀴즈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른 교육회사를 매력적인 것들을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교육이라는 거는 게임이나 팬덤이 치고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명확해서 총나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위촉을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살짝 해주시면은 게임 회사는 어디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는지. 게임 회사 어디가 좋겠냐? 저는 우선은 지금 당장은 로블록스. 로블록스. 아무래도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 형태를 가장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건 로블록스인데 로블록스도 약간 불안하긴 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픽이 이제 확 올라가거나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게임, 팬덤은 팬덤대로 나눠져 있는데 맞아요. 팬덤 플랫폼이 게임을 먹으면 그걸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팬덤은 어디가 가장 강력하다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되게 강력해요. K 컨텐츠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게임이 강력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를 확보한 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은 뭐 NC도 있고 이제 뭐 넷마블도 있고 요새 뭐 위메이드도 치고 올라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중국 시장을 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네, 지금 게임주가 많이 죽었어요. 중국도 최근에 규제가 많아져서.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좀 풀릴 가능성이 높고 우선 기본적으로 워낙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제 NFT화 할 수 있는 게임주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을 아까 말씀하셨던 하이브랑 카카오 둘 중에 하나만 꼽으시면 어떤 게? 안정성을 생각하면 카카오는 낫다 싶어요. 혹시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K 컨텐츠들도 보면 OTT랑 다 연관했을 때 이병헌 배우랑 그리고 정혜수 배우가 있었던 데가 BH 엔터테인먼트인데 그게 카카오 거예요. 그럼 이제 오징어 게임 나중에 해서 NFT화 할 때 초상권을 써야 되면 카카오가 결국은 다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예.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맞물려 갈 거예요.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뭐 K-팝, 게임 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봤을 때는 카카오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네이버도 만만치 않다. 쇼핑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할 거고 네이버는 지분 교환을 많이 했어요. 이미. 예, 이미 그걸 좀 판을 본 것 같아요. 너랑 나랑은 깐부잖아. 그래서 다 깐불 맺어버리고요. 지분 깐부. 깐부끼리 니 거 내 거 없어. 네. 너 카카오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 깐부잖아. 깐부 동맹 맺어가지고 또 이제 큰 판을 준비할 건데 아마 제페토 1으로는 조금 애매한 게 많아서 제페토 2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때부터 NFT 기능이 많이 장착되지 않을까. 사실 한국에서 메타버스 하면 제페토가 거의 메인이었는데 이거 2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예, 2부터는 이제 어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로 돈을 버는 구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나라인 교육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메타버스를 뛰어드는 교육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청담러닝인가요?
네, 많이 공부하셨네요. 제가 요새 많이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경쟁사예요. 아, 그래요? 이제 안 보는 걸로? 우리도 메타버스 만들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1등주가 가장 유리하겠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잡았고 중학교까지 이제 엠베스트에서 잡았는데 초등 쪽 분야는 아직 지금 장악을 못했어요. 그럼 더 내려가려면 아무래도 이 NFT 쪽으로 넘어가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또 학생 수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슬픈 일이에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반의 정원을 20명으로 떨어뜨렸거든요. 24명에서. 지금 5년마다 출산율이 반토막씩 나고 있으니까 아마 10년 정도 되면 굉장히 교육업체들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은 교육도 수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출하려면 어떻게 보면 팬덤을 타고 게임을 타고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글로벌 교육업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장 지금 자기네 판으로는 안 될 거고 아까 말했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연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랑 NFT까지 쫙 봤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메타버스랑 NFT 중에서 어떤 데가 좀 더 투자하기 유망할까요? 저는 메타버스. 이번에 구글이랑 이제 뭐 애플도 봤지만 결국은 이 플랫폼을 장악한 애들이 다 판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NFT가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통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진 파워, 건물주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빠른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끝까지 건물주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애플과 구글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기대하고 가장 유리한 지금 상황에 서 있는 구글, 애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메타버스나 NFT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태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선언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타고 넘어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예전에 DM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통용화 쓰려고 했는데 코인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면서 그쵸.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가지고 이제 1달러 대 1로 교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좀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DM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빅테크들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빅테크들 판을 보면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건데 얘네들이 대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이득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할까? 예전에 은행의 탄생을 유럽 이야기들을 보면 되는데요. 금 교환증이었습니다. 은행은 처음에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금을 보관해주고 보관 수수료를 받는데 대신에 금 교환증을 써주고 그럼 이 사람들은 금 교환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다니니까 금을 분실할 걱정이 없는 거죠. 뭐 배가 침몰하던가 도적대를 만나도 거기서 안전했던 거죠. 어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금이 100조 정도가 들어왔다 쳐도 실제로 고객들이 찾아가는 실제로 통용되는 거는 8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넣어놓고 있는구나. 예.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천조 정도의 돈이 들어왔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찾아가는 돈은 80조밖에 없다. 그럼 저는 920조 원의 현찰을 주게 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네. 네, 은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파워를 가지고 뭐 앞으로 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뭘 인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금산분리. 금산분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상이 되면서 이게 법이 약간 회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따라가기가 법이 조금 느린 것도 있지만 네. 엄청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치금이 들어온 돈이 미국의 지방은행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만 해도 가장 지금 예치가 많이 돼 있는 데가 카카오페이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빼고 2위, 3위에 합친 예치금보다 더 많이 있어요. 와. 스타벅스 코리아에만 예치된 그 우리 스타벅스 그 돈이. 아, 세상에. 네, 이런 걸 봤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짭짤한 현찰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로 투자하는 방식이 다 플랫폼들이거든요. 그 그랩이라던가, 우버라던가, 위워크라던가, 아니면은 쿠팡이라던가 보면은 결국 마지막엔 금융으로 가요. 알리바바도 그랬고. 기업이 금융을 만들고 운영을 하겠다. 내가 은행이 되겠다. 조금 더 넘어가면 내가 제국이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쳐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 이제 화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디지털 화폐로 달러 좀 영향력 줄인다 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현실화가 될까요? 저는 뭐 그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친구들끼리 여행 가서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국 가서 팟타이 먹고 DM 돼요? DM 찍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2019년에 위챗으로 거래를 해요.
보통 동남아시아 가면은 중국 돈이 아니고 중국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인들이 와서 위챗으로 거래를 다 해요. 그 바코드를 찍으면 거래가 다 돼요. 이 친구들은 환전 안 해요. 와가지고 위챗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니까 아, 이게 만약에 되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길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막 벌어서 지금 열심히 해서 파타이 3그릇 사 먹을 거야. 아, 파타 먹어야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그럼 막말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조별과제 1등 그 사이에 해가지고 돈 벌었어.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는 미래예요. 아 그럼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은 뭐 메타버스, NFT 하면 메타버스인데 네. 투자는 자체는 어떻게 찬성하시는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Cause you are my